다음에 이제 HR 테이블 설명 조금 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제 잠깐 보긴 했지만 직원 테이블이 가운데 있고요. 이 직원은 이 부서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부서에 소속돼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부서가 여러 개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 부서 나눠져 있고요, 직원들은. 그 다음에 이 부서에는 로케이션 아이디가 있는데 어느 지사의 부서냐 이 말이겠죠. 네. 그러니까 서울지사의 영업팀도 있고 부산지사의 영업팀도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지사는 어떤 국가에 소속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국가의 지사가 되는 거고, 국가는 이 리전이라고 하는 뭐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아프리카 지역, 뭐 이렇게 유럽 지역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리전은. 그 다음에 잡스라고 하는 거는 직급입니다. 직급. 그래서 직급이 뭐 매니저냐, 뭐 그냥 평사원이냐,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이 직급별 민 맥스가 있습니다. 회사 가면은 연봉 테이블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회사마다 연봉 테이블이 있어요. 근데 꼭 연봉 테이블대로 가는 건 아닙니다. 정말 뛰어난 사람이면 과장이라고 하더라도 부장 급여를 받을 수가 있겠죠. 맥스를 초과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제시해 놓은 연봉 테이블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직급이 변경된 히스토리예요. 뒷부분에 히스토리라든지 무슨 로그라든지 이런 테이블명이 있으면 다 적재되는 겁니다. 계속 바뀔 때마다 쌓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 간 이동도 우리가 만들 수 있겠죠. 디파트먼트 히스토리라고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럼 부서 이동한 트랜스퍼라고 부르죠. 회사 가면 내가 이 영업팀에서 인사팀으로 바꾸고 싶으면 난 트랜스퍼 신청을 하는 거죠. 실제로 회사에서 트랜스퍼를 받아주는 회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까 나는 개발팀에서 기획팀으로 갈 수도 있고, 난 디자인이 너무 하고 싶어. 그럼 디자인팀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드물긴 하지만 그렇게 트랜스퍼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어제 이제 트라이디스 이쪽을 해볼 건데, 자, 이거는 쉽죠. 부서별 직원 수 읽어볼까요? 자, 인플로이를 먼저 한번 읽어보면, 자, 부서가 뭐죠? 디파트먼트 아이디예요. 근데 디파트먼트 아이디로 그룹 바이 하면 디파트먼트 이름을 알 수가 없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부서 이름 나오고 직원 수가 카운트로 나오면 되죠. 그럼 조인을 해야 되겠다. 일단 인플로이 2라고 했고요. 이너 조인 뭐랑 불러보십시오. 디파트먼트 얘를 D라고 할게요. 이제 이너 조인 했으면 뭐가 붙는다고요? on 디파트먼트 equal 디파트먼트 아이디였나요? 자, 이렇게 조인이 된 거죠? 아닌가 본데? 뭐 틀렸나? DSC 또 돌아. 자, 도는 사이에 한번 계속 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롬을 내릴게요. 좀 이렇게 쉽게. 자, 그룹 바이 뭘 해야 되죠? 디파트먼트 아이디 맞네요. 그룹 바이 뭐 E.디파트먼트 아이디나 D.디파트먼트 아이디를 엮었으니까 같은 겁니다. 지금은 현재는 테이블 두 개가 붙었으니까. 그래서 뭘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디파트먼트 D.디파트먼트 네임에 카운트 하시면 되죠. 카운트. 예, 요거는 그룹 바이 안 했으니까 맥스를 써줘야 되죠. 이렇게 써주고요. 이렇게 하면은 다 나오는데, 원래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만약 디파트먼트 지금 인플로이가 프라이머리 키가 지금 이 직원 하나당 인플로이 한 줄이라서 그런 거죠. 만약에 직원 하나당 한 줄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E.인플로이 아이디 이렇게 써주는 게 원칙이겠죠. 중복되는 게 있다면. 그래서 그 중복까지 없애시고 싶으면 디스팅크트까지 써주면 이제 완벽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직원 수니까 EMP CNT라고 한다면 오더 바이를 뭘로 해주면 돼요? 오더 바이 이제 많은 순으로 읽고 싶다 그러면 EMP CNT 이렇게 읽어주면 되죠. 자, 그러면 DSC 해야 되겠죠. 많은 순이 큰 순이니까
자, 이렇게 하면 직원이 많은 순서에 부서별 직원 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디파트먼트 네임이라고 하고, 자, 이렇게 리포트를 제출하면 되겠죠.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 부서별 평균 급여. 자, 지금 부서별로 우리가 다 이제 했어요. 이거 그대로 복사에다가 만들게요. 자, 부서별, 자, 부서 이름 쳤고요. 여기는 카운트가 아니고 뭐가 될까요, 그럼? 그렇죠. 에버리지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2점 샐러리가 되겠죠. 아, 이거는 이제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됐고, 자, 이거를 좀 보기가 안 좋죠. 그러니까 샐러리니까 소수점 나오기는 좀 그렇잖아. 그럼 뭘 하면 되죠? CL 하기도 그렇고 플로우 하기도 그래요. 예, 라운드로 해볼게요. 라운드 소수점 한 자리까지만 일단 한번 해봅시다. 자, 이러면 소수점 한 자리로 나오고, 이렇게 하면 디폴트 값의 마지막 값에 라운드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먹나 해볼까요? 네, 마이너스 1 먹으면 끝자리가 뭐예요? 1으로 나오면 보기 싫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0으로 맞춰준 거예요. 달러면은 끝자리가 숫자가 나와도 되겠죠. 근데 1이면은 보통 이 1은 절삭이거든요. 왜냐면 1원짜리가 없잖아. 그래서 한국에서는 1 표시를 이렇게 0으로 보통 바꿔서 써요. 그런 거 있잖아요. 부가세 같은 거. 부가세 10% 부가세 내죠. 여러분들 뭐 물건을 사면 거기에 10%가 부가세로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그 부가세는 다 소수점이겠죠. 근데 원 절삭을 합니다. 그래서 반올림을 이래서 슈퍼다. 여러분들이 A라는 슈퍼에서 물건을 샀어요. 그럼 A 슈퍼는 부가세를 반올림해서 냈어요. 세금을. 그러면 연말정산할 때 돌려받겠죠. 절삭을 해서 세금을 낸 사람은 뱉어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직책별 평균급여. 자, 이것도 똑같죠? 이 디파트먼트 아이디 대신 뭐만 쓰면 돼요? 잡스 아이디만 쓰면 되죠. 잡 아이디. 예. 3번은 생략할게요. 자, 4번. 자신의 매니저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는 사람 목록. 자, 이거는 뭘 써야 됐죠? 셀프 조인을 써야 되죠. 자, 제가 4번 한번 해볼게요. 인플로이스 테이블을 좀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자신의 매니저가 뭐죠? 매니저 아이디예요. 그러면은 지금 인플로이 아이디랑 제가 인플로이 매니저 아이디 두 개만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읽으면 이 100번이라는 사람은 넘버원이네요. 매니저가 없네. 이제 상사가 없는 거죠. 관리자가. 그 다음 101번은 100번의 상사. 100번이 상사고요. 102번의 상사는 100번. 그러니까 100번이 관리하는 사람은 이 두 명이네요. 이걸 오더바이 해볼게요. 오더바이 매니저 아이디로 이렇게 하면 더 보기 쉽겠죠. 자, 100번이 관리하는 사람. 그 다음 101번이 관리하는 사람 이렇게 있죠. 그럼 101번은 어때요? 자기가 직원이지만 매니저기도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가 현실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자, 내 매니저보다, 그럼 나의 연봉과 매니저의 연봉을 읽어보면 되겠죠. 아마 이렇게 처음에 접근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셀프 조인이 안 떠오르신 분들은 그렇게 했겠죠. 어떻게 하셨죠? 셀렉트, 내 급여는 뭐예요? 셀러리죠. 그 다음에, 내 매니저의 급여는 셀렉트, 셀러리, 그럼 또 인플로이죠. 이렇게 쓰다 보면 셀프 조인이 떠올라요. 이렇게 실제로 가다 보면. 자, 그래서 이거는 회열 매니저 아이디가, 인플로이 아이디가 어떤 직원의 아이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급여가. 우리 매니저. 그러면은 별명을 줘야겠네요. 지금 요거는 제가 E라고 할게요. E.매니저. 매니저. 자, from employee 요걸 E라고 별명을 줄게요. 자, 이렇게 되면 어때요? 내 급여랑 나의 상사
지금 내 걸 읽고 있잖아. 나의 상사의 급여를 이렇게 읽는 거예요. employees. 네. 자, 이렇게 하면, 자, 나의 급여. 좀 헷갈리니까 employee 아이디도 같이 읽어볼게요. employee 아이디. 그 다음 여기는 매니저 아이디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은 나의 급여는 2,400이고 내 매니저의 급여는, 내 매니저가 없으니까 당연히 없겠죠. 그럼 나의 급여는 요만큼인데 내 매니저 얘의 급여는 요 값이 오겠네. 2,400.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 서브 쿼리로 만약 했다고 한다면 지금 셀렉트 한 번 더 쌓아야겠죠. 서브 쿼리니까 쌓아야 돼요. 셀렉트, 자, from 가로 열고요. 얘들이 뭐가 되는 거야? 테이블이 되는 거죠. 자, 셀프 조인을 안 쓰면 이렇게 좀 번거로워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맞춰주고요. 요거를 제가 서브라고 할게요. 그럼 서브.마스터 하면 이제 요 컬럼들을 다 읽겠죠. 별명 안 줬나요? 제가 요거? 자, 서브 쿼리 안에 서브 쿼리 들어간 겁니다. 자, 서브 쿼리만 머릿속에 자꾸 맴도는 사람들은 이렇게 접근을 했을 거예요. 자, 요거를 매니저의 MGR이라고 쓸게요. 줄여서 쓰기 힘들어서 MGR 셀러리라고 제가 별명을 줄게요. 그래서 읽어보면, 자, 나의 급여, 내 매니저의 급여예요. 그럼 나의 급여보다, 요 셀러리보다 MGR 셀러리가 작은 놈 맞나요? 자신의 매니저보다 더 많으니까 내 급여가 더 많아야 되죠. 매니저 급여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where 나는 누구죠? 예, 2점 셀러리. 그러니까 셀러리예요, 그냥. 이제 서브점 셀러리가 되겠죠. 이제는 서브로 쌌으니까 얘를. 네, 서브점 셀러리가 뭐보다 큰 놈? 매니저 셀보다. 서브점 MGR 셀보다 큰 놈. 요것만 찾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두 명이 나왔어요. 원래 답은 두 명이죠. 네, 우리가 원했던 답은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뭐 어떻게 출력하라고? 사람의 목록이니까 그냥 이렇게만 출력할게요. 여기 원래 정식으로 하려면은 매니저 이름이 필요하겠죠. 아니, 그 직원의 이름. 직원의 이름 여기 하나 더 추가해서 쓰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접근해놓고 보니까 내가 인플로이 속에서 뭘 읽은 거야? 인플로이를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어떻게 조인을 걸면 되는데, 조인을 걸 때 키가 뭐가 돼요? 나의 인플로이 아이디하고 뭐하고? 예, 매니저 아이디하고. 네. 자, from 인플로이 예, E라고 하고요. inner join ES라고 했어요. 예, on E.매니저 아이디랑 얘가 이제 그렇죠. 다르게 거신 분 있어요? 조인? 다 이렇게 걸었죠. 자, where 그렇죠. 2점 셀러리가 자, 이거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네, 뭐 2점 마스터 이렇게 읽어보면, 자, 두 개의 인플로이가 서로 다른 테이블이라고 만약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두 개가 이제 이거는 매니저의 테이블이고 요거는 직원의 테이블이라고 한다면, 팀원, 이건 팀장, 이렇게 테이블이 나눠졌다고 한다면 내 팀원의 팀장 컬럼이랑 팀장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랑 조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더 쉽죠. 지금 인플로이 조인한 셀프 조인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팀원 테이블이 있고요. 팀장 테이블이 있어요. 별도의 테이블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네, 여기는 내 아이디가 있고요. 이건 팀원의 아이디겠죠? 그 다음에 여기 매니저가 있어요. 매니저. 팀장. 네, 여기는 팀장 테이블 아이디가 있고요. 여기 뭐 네임이 있고, 팀장의 이름이 있고, 뭐 이렇게 쭉 있겠죠. 그러면은 레퍼런스를 건다고 했을 때 이 매니저하고 뭐하고 레퍼런스 걸리죠? 팀장의 아이디하고 걸리죠. 팀장이 지금 참조되고 있잖아. 참조되는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 얘가 PK니까 이렇게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MGR 요거랑 조인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셀렉트 뭐가 돼요? 셀렉트 뭐시기 from 팀원 조인 이렇게 쓸게요. 팀장.
이제 팀원의 MGR이랑 팀장의 ID랑 이렇게 조인된 거죠. 근데 이제 딱 봤더니 팀장 테이블이랑 팀원 테이블이 같아요. 둘 다 한 테이블에 다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셀프 이렇게 같은 테이블을 조인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셀프 조인이라고 부른다고. 네, 셀프 조인을 알면 훨씬 쉽죠. 이렇게 우리가 서브 쿼리를 쓴 거보다. 그 다음에 5번 한번 해볼게요. 잡 타이틀이 세일즈 리프레젠테이티브인 직원 중에서 세일즈 관리 그거죠. 대표자죠, 대표자. 리프레젠트. 급여가 자 9천에서 만인 직원들의 이름과 급여를 출력하시오 이거예요. 자 그럼 잡 타이틀이니까 뭐가 필요하죠? 조인을 뭐뭐랑 해야 되죠? 자, 이건 4-1이라고 하고요. 자, 이걸 4-2라고 할게요. 여기서 자 잡 타이틀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는 뭐가 있어요? 잡 아이디만 있어요. 그래서 잡 타이틀은 잡스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인을 걸 건데 자, 인플로이를 기준으로 걸어야 되겠죠. 자, 뭘 걸어도 상관없습니다. 잡스였죠. J, G점, 잡, G점, 잡. 자, 이렇게 걸고요. 그 다음에 페얼. 자, 잡스 테이블에 잡 타이틀이 뭐인 사람? 스펠링 못 외우니까 복사해 올게요. 이걸 종이 시험 문제지를 받으면 여러분들 이걸 써야 되잖아요. 보고 쳐야 되잖아요. 근데 스펠링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안 나오겠죠. 없다고 제출하면 안 됩니다. 자, 이거고 엔드. 그 다음에 샐러리 범위를 줬죠. 9천에서 만. 이렇게 범위를 줄 때는 이꼴이니까 양쪽 다 비트윈을 써야 되고, 이거에 직원들 이름과 급여. 자, 이름은 이점 퍼스트 네임이었나요? 이점 라스트 네임이었나요? 네. 자, 요거를 as emp 네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급여 샐러리 이점 샐러리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가운데 한 칸 띄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스트링이랑 이 스트링을 붙여주는 걸 이게 의미해요. 자, 이거 안 쓰고 콘캣 써도 되는 거죠. 오라클의 콘캣은 마이스큐엘이랑 조금 달라요. 그냥 3개를 붙이기가 힘들고 2개밖에 못 받으립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해놓으면 마이스큐엘도 다 먹습니다. 마이스큐엘은 콘캣 하나만 썼겠죠. 하지만 2개 써도 먹으니까. 잡 타이틀은 J나 E에 다 합쳤죠. 보세요. 제가 조인이 뭐라 그랬죠? 두 테이블을 한 개로 옆으로 쭉 붙인다 그랬잖아. 그랬을 때 컬럼명이 잡 타이틀인 게 몇 개 있죠? 하나밖에 없잖아. 잡스 테이블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안 겹치니까. 그렇죠. 안 겹치니까. 우리가 그 2개 테이블 조인했을 때 여기에 이제 만약에 A, B, C가 있다고 합시다. 컬럼이 A, B, C 컬럼이 있고, 여기는 C, D, E라고 하는, 이걸 2개 합치면 C가 2개 있죠. 이때 C는 정확하게 엘리엇을 줘야 되겠죠. 얘가 J이고 얘가 E다 그러면은 이걸 말하는 건지 이걸 말하는 건지 모르잖아. 그래서 그때는 꼭 써줘야 되고요. D나 뭐 AB나 DE 같은 경우는 중복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한 개 테이블이 된 거예요. 한 개의 테이블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조인을 하면. 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조인 안 하고 하는 방법 해볼까요? 그럼 select employee만 읽으면 되겠죠. employees 페얼 잡 이렇게 하려면 얘를 1하고 줘버리면 되죠. 자, 이렇게 해도 똑같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감점이죠. 왜냐면 제시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쓰면 되죠? 여기서 select 잡 id from 잡 타이틀 이렇게 쓰면 감점이 안 돼요. 감점이 될 수도 있지만 성능상의 문제만 없으면 감점을 안 시킵니다.
회열을 안 걸었네요. 자,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굳이 조인을 안 쓰고 싶다. 조인을 쓰지 말라고 만약 돼 있다 그러면 이렇게 조건이 하나 더 붙어야 되겠네요. 요거 붙어야 돼요. 자, 요거까지 써주면 예, 성능상에 큰 문제는 없지만 이거는 성능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뭐가 문제가 있죠? 이거는 셀렉트를 이거 일단 루프는 몇 번 돌아요, 둘 다. 인플로이스의 개수만큼 돌겠죠. 그 중에서 필터링 하는 거죠, 얘들은. 그래서 루프 도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루프는 얘는 한 번씩만 매핑이 돼 있으니까 좋은데, 이 잡 아이디가 인덱스가 만약 안 걸려 있다고 쳐봅시다, 만약에. 잡 아이디가 안 걸려 있으면 이거는 상당히 오래 걸려요. 왜 그렇죠? 이쪽은 테이블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럼 잡 아이디 거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죠. 하지만 오라클은 한쪽만 인덱스가 걸려 있어도 100% 인덱스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잡스의 잡 아이디는 프라이머리 키니까 100% 인덱스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인덱스를 타로 갑니다. 그리고 정말 그 MySQL 같았으면 이 순서를 바꾸는 게 좋겠죠. 잡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니까. 근데 이건 지금 관계가 갖고 있기 때문에 뭘 먼저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레퍼런스 키가 걸려 있기 때문에. 포린 키가 걸려 있으니까 둘 다 인덱스죠. 하지만 얘는 어때요? 잡 아이디가 인덱스가 레퍼런스 키가 걸려 있는 거지. 그게 걸려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인덱스가 걸려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인덱스를 보장을 못 받아요, 내가. 그래서 이건 조금의 감점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조인이 무조건 빠른 거죠. 두 테이블 합쳐면. 자, 이렇게 한번 타고 나면 프로그램 PGA에 이 두 개를 붙여놓은 테이블을 메모리가 부족하지 않은 이상 올려놔요. 그래서 두 번째 셀렉트 하면 좀 더 빨라요, 원래. 신기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읽을수록 좀 빨라져요. MySQL도 마찬가지고. 6번 각 직급별로 급여의 총합을 구하고자 한다. 일단 직급별로 그룹 바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급여 총합 sum 함수 쓰면 되고요. 급여 총합이 가장 높은 직급 순으로, 그러니까 sum한 값이 가장 큰 순으로 급여 총합을 출력하세요. 단 급여 총합이 3만 이상인 직급만 출력할 것. 일단 위에 거 구해놓고 하나씩 필터를 걸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잡스랑 인플로이스를 걸게요. E랑 이너 조인 잡스랑 이.잡 아이디랑 j.잡 아이디. 그 다음에 그룹 바이 뭐 해야 되죠? 직급별로니까 이.잡 아이디. 예. 자, 이렇게 해서 읽어볼 건데, 직급별 총합이, 급여의 총합이니까 sum 이.셀러리가 될 거고요. 자, 아직까지 어려운 거 없고요. 직급별이니까 직급을 출력해야겠죠. 그럼 직급명은 뭐가 되죠? j.잡타이틀이죠. 자, 이건데 얘는 그룹 바이에 없어요. 그러니까 맥스나 민을 걸어줘야 돼요. 자, 오라클은 여기서 잡 타이틀로 바로 그룹 바이 걸어도 성능이 큰 차이는 없어요. 물론 좋지는 않겠지만 잡 아이디로 거는 것보다. 근데 잡 아이디로 거는 게 좋다 그랬죠. 왜 그렇죠? 인덱스가 되어 있는 걸로 오더 바이나 그룹 바이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읽어볼게요. 자, 이걸 sum을 우리가 sum 셀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sum 셀이라고 일단 alias 걸어놓고, 자, 직급별 급여 총합을 구했어요. 그래 놓고 급여 총합이 3만 이상인 거니까 여기서 바로 뭘 걸면 되죠? 그룹 바이 한 거에 대한 거니까 having 그냥 엘리어스 한번 걸어볼까요? 엘리어스 자체가 아까 안 된다고 했는데 일단 걸어볼게요. 3만 이상인 거. MySQL은 이렇게 해도 됐죠. 예, MySQL은 됐는데 오라클은 이렇게 하면 얘를 몰라요. 아직 해빙절에서는 그룹 바이 하기 전에 이 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얘가 먼저 나왔다 그러면 이게 되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MySQL은 얘를 결과를 뽑고 나서 해빙을 타는데 오라클은 성능 때문에 동시에 탑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세서 안에서 동시에 스레드로 돌기 때문에 보장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렇게 하고 순서는 있나요 혹시? 직급순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오더바이 뭐 해주면 될까요? 오더바이 잡의 타이틀로 하고 싶은데
직급 순위니까 요거 순서죠. 맞나요? 가장 높은 직급 순위네요. 급여 총합이. 그럼 이거 아니고 오토바이도 얘네요. 네. 자,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네, DESC죠.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총합이 높은 순으로 해서 쭉 나와요. 직급 순으로. 자, 얘도 엘리어스 줘볼게요. 잡 타이틀을 하고. 자, 이걸 실행하면 자, 0.0004초예요. 그래서 지금 측정이 잘 안 되겠지만 이거를 이렇게 안 하신 분들도 있죠. 이게 조금 느리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도 해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볼 수 있죠? 이 지금 썸 하니까 이 썸이 부담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왜 그러는 거 하니, 셀러리가 인덱스에 걸려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함수를 씌우면 인덱스가 뭉개져요. 왜냐면 그 인덱스를 가지고 연산을 한 결과를 해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짜볼 수 있어요. 요걸 서브쿼리로 싸가지고 select asta from 해가지고 얘를 서브쿼리를 한번 싸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싸고 해빙 부분을 없앨게요. 해빙 부분을 어떻게 하면 돼요? 밖으로 빼면 되죠. 네, 얘를 서브라고 제가 이 테이블 하나를 뺐어요. 이 결과를. 자, 전부 다 나온 거에서 해빙 저를 어디로 빼면 되죠? 회열로 빼면 되죠. 지금 요 값은 뭐죠? 지금 엘리어스 썸셀이에요. 썸셀 값이, 자, 여기서 그룹 바이가 아니니까 회열로 가야 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회열하면 썸셀로 될 거고요. 오더 바이도 그럼 뭘로 하면 되죠? 썸셀.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도 0.0에서 똑같아요, 시간은. 그래서 큰 차이가 없어서 위에 것도 답이고 아래 것도 답입니다. 이걸 한 번만 하고 싶을 때는 얘를, 이 속을 한번 실행해 놓고, 요만큼을 실행해 놓고, 이 결과를 가지고 필터 걸고 오토바이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서브도 안 써도 되죠, 오라클은. 오라클은 서브 쿼리에 엘리어스를 안 줘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저버릇 하면 DB가 바뀌었을 때도 쿼리가 안 바뀌니까. 네, 좋죠. 7번, 각 도시별 평균 연봉, 샐러리가 높은 순으로 상위 3개 도시를 출력하세요. 일단 상위 3개 도시는 나중에 하고요. 도시별 평균 연봉이니까 똑같네요. 근데 좀 구조를 알아야 되는 게, 도시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시티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볼게요. 시티가 여기 없죠, 엠플로이스에. 시티가 어디 있어요? 아, 로케이션에 있네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인플로이하고 로케이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럼 뭘 거쳐가야 되죠? 디파트먼트를 거쳐가면 되겠죠? 그림으로 보면. 그래서 얘랑 어떤 관계? 뭘로 관계를 갖죠? 디파트먼트 아이디로 조인 되고요. 디파트먼트랑 로케이션은 로케이션 아이디로 조인 되네요. 그러면은 3개를 다 조인 걸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3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인플로이 먼저. 인플로이스랑 디파트먼트를 먼저 해볼게요. D 2점 자, 요거에서 요 결과랑 또 뭐랑 로케이션 L이라고 해볼게요. 자, 얘는 D 점 로케이션 아이디랑 나의 로케이션 아이디. 그룹 바이 뭘로 하면 되죠? L.ct L.ct로 하고, 높은 순위니까 오토바이, 그룹 바이 안 썼네요. 자, 이렇게 city별로 그룹 바이 한 거를 L.ct로 평균이라 그랬죠? avg 2.salary 얘를 우리가 avg 셀이라고 해볼게요. 이번에. 자, avg 셀로 오토바이 하면 되죠. 이렇게. 일단 뭐 상위 3개고 뭐 나발이고, 일단 결과를 뽑았습니다. 그래놓고는 상위 3개만 뽑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자, 그 다음 상위 3개는 어떻게 뽑으면 되죠? 랭크스 써도 되고, 또 뭐 써도 돼요? 로넘 써도 되죠. 여기서는 보면
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상위 3개니까 DESC가 될 거고요. DESC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실행했을 때 이 동점자가 막 나오고 이렇게 됐을 때는 문제가 되겠죠. 그럴 때는 랭크를 써야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select sub.master 읽어볼게요. from 바로 서브라고 할게요. 서브. 그 다음 where 뭐 하면 되죠? 상위 3개니까 로우넘이 3보다 작은 거, 3 이하인 거. 자, 이렇게 하면 나오네요. 3개 도시, 상위 3개 도시니까. 근데 이게 좀 소점이 너무 기니까 좀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해볼까요? 네, 라운드 반올림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해서 상위 3개 뽑았습니다. 답은 여러분들 맞춰보시고요. 네. 자, 8번 한번 해볼게요. 직책이 세일즈 매니저인, 그러니까 잡 타이틀이 세일즈 매니저인 그 사원들의 입사 연도별 평균 급여를 출력하세요. 그러니까 그룹 바이 뭘로 해야 되죠? 하이어 데이트의 연도로 하게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일단 이 부분은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읽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잡 타이틀 직책이 요거인 걸 필터를 한번 걸어야 되고, 일단 사원들의 입사 연도를 연도별로 한번 뽑아볼게요. 단계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8번 employees 1하고 별명 줬고요. 그룹 바이 뭘로 해야 되죠? 하이어 데이트의 연도니까 to 캐릭터로 바꿔야 되죠. 데이트를 하이어 데이트 2점 하이어 데이트를 YYYY 이걸로 그룹 바이 하면 돼요. 그룹 바이 한 거에 평균 급여니까 average 2점 셀러리. 자, 이걸 또 average 셀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게 일단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대상입니다. 대상. 이 대상이고 순서는 뭐지? 출력 시 연도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셔요. 연도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이니까 얘도 1번 문제, 아까 6번 문제랑 같은 개념이네요. 서브 쿼리로 싸도 되고 여기서 바로 오더바이 해도 되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해도 되죠. 서브 쿼리 쌌으면 그 엘리어스 명을 주면 되고, 근데 여기 연도를 좀 찍어야겠죠. 연도가 없으니까 좀 그렇죠. 하이어 이어라고 해볼게요. 여기도 라운드 한번 해볼게요. 아, 직책 필터 안 걸었네요. 직책 필터 한번 걸어. 직책 필터 걸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죠? 잡스가 있어야 되겠네요. 알려주세요. 대충 하고 넘어가니까. 답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혹시 빠뜨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얘기해 주면 좋고. where j.잡 타이틀이 이렇게 하면 9번. 자, 여기는 이제 또 로케이션의 시티 물어봤네요. 있는 모든 부서 직원들의 평균급여, 도시별 평균급여. 그래서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도시부터 도시명과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도시별로 그룹 바이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플로이하고 로케이션 바로 못 가죠. 이번에 제가 조인을 한번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제일 데이터가 작은 게 뭐죠? 로케이션일 거예요. 그러니까 로케이션부터 한번 조인 해봅시다. 뭘부터 해도 상관없어요. 렐 조인. 자, 로케이션하고 관련있는 거 디파트먼트 밖에 없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뭐 조인해야 되죠? 네. 인플로이를 해야 되는데 D점 먼저 써도 되고 E점 먼저 써도 상관없어요. D점 디파트먼트 아이디랑 E점 디파트.
이렇게 조인했고요. 그 다음 필터는 따로 없죠 이번에는. 네. 제일 마지막에 필터가 있는데 이건 빼고, 각 도시니까 그룹 바이 L.CT. 네. 도시별로 평균 급여니까 이제 L.CT 적고, 똑같네요. AVG 2.샐러리.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로케이션 쓴가 보다. 자, 그럼 도시별로 평균 급여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도시명과 평균 급여 해당 도시 직원 수도 출력하려네요. 직원 수는 뭐죠 여기서? 카운트 하면 돼요. 카운트 아스타 불안하시면 2.employee id 하시면 돼요. 얘를 empcnt라고 할게요. 1대1로 매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카운트가 어차피 직원 수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도시에 근무하는 직원이 10명 이상인 곳은 제외하고. 이것도 아까 15번 문제하고 같이 오해할 수 있겠네요. 자, 결과에서 직원 수가 10명 이상인 것만 뽑으라는 건지, 각 도시에 근무하는 직원이 10명 이상인 곳만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일단 우리는 여기서는 결과만 하고 15번에서는 둘 다 해봅시다. 자, 결과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룹 바이 했으니까 그냥 헤빙 걸면 끝나죠. 10명 이상과 제외하니까 10명 이하면 되겠죠. 미만이면 되겠죠. 평균 기회가 가장 낮은 도시부터니까 AVG 셀이 가장 낮은 거 오더 바이 AVG 셀이 어센딩. 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네. 10번은 퍼블릭 어카운트의 직책으로 과거에 근무한 적이 있는 모든 사원의 4번과 이름을 출력하시오. 그러면은 잡히스토리겠네요. 잡히스토리에서 퍼블릭 어카운트를 가졌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할 거고요. 일단 그 퍼블릭 어카운트의 직책으로 근무하는 사원은 고려하지. 현재 혹시나 퍼블릭 어카운트로 근무하고 있는 사원은 제외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한번 걸어볼 거고요. 일단은 퍼블릭 어카운트의 잡 타이틀하고 이게 잡스하고 그 다음에 잡 히스토리하고 두 개를 셀렉트 해봐야 되겠죠. 조인해야 되겠죠. 잡스 J 잡 히스토리 이쯤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위에 읽어놓은 게 있죠. 잡 히스토리 하니까 employee ID 있고요. 여기에 디파트먼트 ID, 잡 ID 있네요. 잡 ID 있으니까 잡 ID로 걸면 되겠네요. on j.잡 ID하고 얘는 엘리어스 안 좋네. jh라고 줄게요. jh.잡. 자, 이러면은 두 테이블이 조인이 됐습니다. 잡스랑 잡 히스토리랑. 자, 그런 다음에 요걸로 근무했던 적이 있으니까 잡 히스토리에 요거인 사람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where 잡 히스토리에 잡 아이디가 잡 히스토리는 잡 아이디가 잡 타이틀이 없죠. 그럼 잡스에 잡 타이틀로 걸을게요. 요걸로 해서 일단 읽어볼게요. 이렇게 읽으면 뭐야? 퍼블릭 어카운트인데. 자, 그 다음에 이거 했고요. 이거 두 사람밖에 없어요? 네. 그런 다음에 현재 이 퍼블릭 어카운트가 아닌 사람이면 되니까 얘도 잡 아이디 있잖아요. 잡 아이디가 뭐가 아닌 사람? 이 안 걸었네요. 자, 안 걸려면 어떻게 하면 서브 쿼리 하나 쓰면 되는데 어차피 출력해야 되니까 걸을게요. 뭐가 아닌 사람? 요 지금 j.의 지금 요 퍼블릭 어카운트로 걸려 있으니까 j.잡 id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퍼블릭 어카운트에 잡 id가 들어가 있겠죠. 네. 네? 온 줘야죠. 네. 자꾸 빼먹네. 자, 얘는 j.잡 id랑 이제 잡 히스토리에 employee id였나요? 아까? employee id랑 b.employee id.
잡 히스토리 인플로이 아이디 있었죠? 딸랑 2명이네요. 2007년에 입사한 직원들의 4번 이름, 성, 부서명을 줘야 합니다. 이때 부서에 배치되지 않은 직원의 경우 이건 아우터 조인을 묻는 거죠. 네, 부서에 배치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2007년도에 입사한 직원들만 일단 뽑아볼게요. 셀렉트. 조인은 뭐뭐 해야 되죠? 인플로이스하고 부서명을 줘야 하니까 디파트먼트 해야 되고요. 딴 건 필요 없네요. 그래서 인플로이스 이랑 여기서 2 캐릭터 써야 되겠네요. 하이어 데이트가 연도로 필터링 할 거니까 얘가 2007년도 이 꼴인가요? 네, 입사한 사람이니까. 일단 아스타를 읽어볼게요. 그럼 2007년도 입사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부서에 배치되지 않은, 부서에 배치 안 된 사람도 나와야 되니까 아우터 조인 해야 되죠. 어디 기준? 어디가 다 나와야 되죠? 직원이 다 나와야 되니까 레프트네요. 자, 아우터는 생략 가능하죠. 아우터 생략해도 레프트 조인 이렇게 써도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쓸 거고요. 요번에 2점 아스타랑 그러면 2점 아스타랑 D.점 디파트먼트 네임이랑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끝에 디파트먼트 네임이 널인 게 하나 있네요. 달랑. 그래서 MVL 이게 스트링이니까 뭐라고 쓰라고? not account, not assigned. 할당 안 됐다고 이렇게 나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 타이틀인가요? 네임인가요? 네임 맞구나. 그 다음에 이름, 성, 퍼스트, 라스트. 왠지 노가다는 느낌이죠? (11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이제 아까 어렵다고 했던 12번 한번 볼게요. 부서별로 가장 적은 급여를 받고 있는 직원의 이름, 부서의 이름, 급여를 출력하세요. 일단 급여를 적게 받고 있는 한 사람을 찾는 거고요. 각 부서별로. 그럼 그룹 바이는 뭐죠? 디파트먼트 아이디고, 이름은 라스트 네임만 출력, 부서의 이름은 오른차순하고 부서가 같은 경우 이름을 기준으로 가장 적은 급여를 받는 같은 부서에 2명이 있을 경우에 이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세요. 이거네요. 그러면은 얘는 조인 뭐뭐 해야 되죠? 일단 부서 이름이 있으니까 디파트먼트 해야 되고 인플로이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뭘 써야 되죠? 가장 적은 걸 찾아야 되니까 민 셀러리는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민 셀러리를 구한 다음에 접근을 어떻게 할 거냐면, 만약에 이렇게 접근해도 돼요. 그 부서별로 그룹 바이 할 건데 가장 적은 급여를 받는 사람만 추출하면 되는 거죠. 일단 부서별로 한번 그룹 바이 해볼게요. 걸어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계속 반복되니까 좀 복사해 볼게요. 네, 이렇게 하고 그룹 바이 뭘로? 자, E.점 디파트먼트 아이디 걸어도 되고 뭐 D.점 디파트먼트 아이디 걸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자, 일단 그룹 이너 조인, 조인 빠졌고 아스트 해놓을게요. 자꾸 에러 뜨니까. 자, 여기서 이 그룹 바이 했으니까 민의 셀러리를 일단 구해야 되죠. 각 부서별. 그래서 이제 부서별로 우리가 그룹 바이 했으니까 일단 얘는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놓고 읽을 수 있으니까 민의 E.점 셀러리 하면은 뭐죠? 제일 적게 받는 민쌀이라고 할게요. 가장 적게 받는 직원의 급여를 구했어요. 하지만 적게 받는 직원의 이의 4번을 구할 수 있나요? 이 상태에서?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그룹 바이 했기 때문에 서머리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룹 펑션 밖에 못 써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서브 쿼리로 쓰고 결과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지금 이 급여들인데 각 부서별로 이런 급여들인데 여기서는 굳이 이거 디파트먼트 안 걸어도 됐겠네. 걸어서 저는 이거 뺄게요. 빼고 from employees만 할게요. 이만 있으면 되잖아요. 여기서 디파트먼트 네임을 쓸 건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해서 부서별로 있는데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할당 안 된 사람이 있네요. 이건 빼버릴까요? 부서가 없으니까 부서별 뭐 최소 인원은 의미가 없잖아요. 얘는 대상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빼면 되죠? here department id is not null 하면 되죠. 자, 그 다음 이것도 되죠. is not null 쓰기 싫으신 분은 이것도 먹나요? 원래 이거는 근데 정식 쿼리는 아닙니다. 먹더라도. 자, 원래 null은 등호나 이런 게 안 돼요. 그래서 is not null로 하셔야 됩니다. is null 또는 is not null. 자, null 제키는 거. 자, 이게 MySQL도 똑같고 이게 표준입니다. is not null, is null. 이게. 자, 요 서브 쿼리를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읽었냐면 부서별 최소 급여를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이 급여를 받는 직원만 뽑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select 뭐가 됐든 자, from 이걸 서브 쿼리로 할게요. 요거를 서브라고 하고요. pair 이제 조인 걸어야 되죠. 얘랑 서브랑 뭐랑 조인해야 되죠? 조인은 좀 이따가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네요. 조인을 걸 수가 없네요. 여기서 employee id가 없으니까 employee 걸 수가 없죠. 그럼 여기서 바로 그냥 employee로 할게요. employees로 하고 제가 EE로 할게요. 얘는 여기는 where로 가야 되겠네요. where EE.salary가 요거 디파트먼트 아이디 필요 없고 mean salary인 사람 이렇게 하면은 뭐가 나오죠? 직원 중에 급여가 최소 급여인 사람 맞나요? 그거의 직원 목록이죠. 지금 여기까지는. 그럼 요거랑 뭘 걸어야 돼요? 요거랑 디파트먼트 네임을 읽어야 되니까 디파트먼트 일단 D E.department 아이디랑 D. 자, 이렇게 해서 자, 라스트 이름과 부서 이름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E.last name D.department 이렇게 뽑으면 되네요. 순서는 부서 이름 오름차순 그럼 order by D.department 오름차순이니까 뭐 어센딩은 안 쓸게요. 오름차는 정렬하고 부서가 같을 경우 이름 순이니까 같다고 했을 때 last name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이렇게 걸면 되겠네요. 서브 쓰면 안 되고 지금 부서별로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태죠? 부서 상관없이 그 급여를 받는 사람 모두예요. 이거는 최소 급여를 갖는 직원들의 목록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른 부서에 이 급여를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같아야 되거든.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이걸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우리가 요거를 서브 쿼리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부서 아이디를 구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그 해당 부서에 이 값인 걸 찾아야 되겠네. 그럼 이걸 조인 걸어야 서브 쿼리에서 조인 걸면 되겠네. 다른 방법은 모르겠네. 처음에 하려고 했던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employees E랑 조인 걸었으니까 on 써야지. on 아래다가 쓸게요. 이가 아니고 서브.점 E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where 하나 걸어야 되죠. where E.salary가 E.min cell인 거.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서브.민셀이죠. 서브.민셀. 아니, 지금 최소 이 부서에 같은 부서끼리 매칭을 시켰고요. 그 부서 중에 이 최소 급여를 받는 그 사람만 뽑아야 되니까 회열은 걸어야 되죠. 지금 이게 23개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다른 부서라고 하더라도 같은 급여를 받는 사람이면 걸리잖아요. 오토바이까지 해볼게요. 직원이 예를 들어서 A 부서, 여기 부서라고 할게요. 디파트, 데프트라고 하고 여기를 셀러리라고 할게요. 자, A 부서 두 명이 있고요. B 부서 있고 C 부서 있다고 합시다. 얘는 100원 받고요. 얘는 200원 받아요. 얘는 100원 받고요. 얘는 300원 받아요. 얘는 100원 받고 얘는 500원 받아요. 그럼 지금 대상은 누구죠? 얘랑 얘겠죠. 각 부서에 가장 작게 받는 사람. 그럼 여기 A 하나 더 주고 얘도 100원이라고 합시다.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요 대상은 여기 두 명이네요. A 부서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셀렉트를 한 게 우리가 하나씩 추적해 볼게요. 이 서브 쿼리 부분 한 건 뭐죠? 요만큼 한 건. 각 부서에 그 디파트 부서별로 해가지고 지금 이 꺽쇠 제가 대상인 애들만 뽑아 놓은 거죠. 그럼 몇 명 나왔죠 지금? 4명 나왔죠? 예, 4명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전부 뭐죠? 인플로이 전체예요. 몇 개죠? 셋, 둘이니까 7개네요. 맞아요? 예. 자, 요 상태에서 요거 같은 경우 첫 번째 요 부분 한번 볼게요. 샐러리가 같은 애들만 뽑았죠. 여기서는 샐러리가 같은 애들만 뽑으니까 내가 지금 100원인 애만 뽑는 거예요. 부서 상관없이. 이거는 얘가 얘를 100원으로 하고요. 얘를 50원으로 할게요. 이렇게 이해가 쉬울 거니까. 얘를 100원으로 할게요. 자, 그럼 100원인 애를 다 뽑으면 누구죠? 얘. 4명이 나오네요. 근데 이제 이 실제로 50원인 애가 나와야 되는데 얘까지 딸려 나온 거죠, 지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뭘 해준 거죠, 지금? 같은 부서를 걸어준 거죠. 이 결과를 여기 써볼게요. 얘가 이제 아이디가 1, 2, 3, 4, 5, 6, 7이라고 했을 때 서브콜 했을 때 우리가 대상인 애는 1, 3, 4, 6이에요. 맞나요? 1346. 1346이 대상인데 지금 요 위에 것만 했을 때는 뭐까지 나온 거죠? 1, 뭐가 나온 거죠? 1, 요 체크한 거니까 3, 4까지 좋아요. 4까지 좋은데 끝에 6이 안 나오고 뭐가 나온 거죠? 7이 나온 거죠. 심지어 누락이 돼버렸어요. 6번. 그죠? 이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제가 밑으로 간 거죠. 밑으로 가가지고 이 결과랑 이 전체랑을 조인을 건 거예요. 조인 걸면은 뭘로 걸었죠, 제가? 부서 아이디로 걸었어요. 그럼 얘는 지금 A고요. 3번 A고요. 그 다음에 얘는 B고요. 얘는 C예요. 그럼 부서로 걸었으니까 얘랑 얘가 걸리겠죠. 이쪽 열이랑 얘랑. 그래서 걸면 지금 요렇게 걸리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걸리고요. A로 다 걸었으니까 일단 이 세 개 다 걸렸어요. 세 개 다 중에 급여로 또 걸었죠. 샐러리를 같은 놈. 최소 급여 얘는 뭐였어요? 100원이었어요. 100원인 애들만 찾으니까 얘 2번은 제외가 되죠. 여기서 필터가 걸려가지고 제외되고. 그래서 이건 빠지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빠지고 얘는 50이니까 C가 50이니까 50인의 얘를 찾아진 거죠. 같은 C로 조인되고 그 중에 50인 것만 찾으니까 얘를 찾아진 거죠. 그죠? 7은 50이 아니니까 못 찾은 거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하려면 여기 on 해가지고 여기서 end를 걸어야 돼요. end에서 이거를 여기다 걸어야 돼요. 이게 정확한 답인 것 같아요. 저보고 뽑으라면 이렇게 이게 답입니다. 12명입니다. 그러면은 조인을 걸 때 부서로 걸고 뭘로 걸었어요? 급여로 걸고 일단 급여로 부서와 급여로 같이 걸어주면 되는 거죠. 12명이 답인 것 같아요. 네, 제가 해봤는데. 쉬어봤어요?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2명이 답인 걸로. 자, 부서가 같을 경우에는 이제 이름까지만 하면 되죠. last name. 자, 이게 답입니다. 자, 위에 거는
제가 주석을 달아 놓을게요.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네. 우선은 생각하지 않고 급여로만 여기는 같은 부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 23개 나오시는 분은 디파트먼트 아이디만 한번 걸어 보십시오. 뭐 어떻게 조인을 했든 부서 이름 쓰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또 걸어야 돼. 또 걸어야 되네. 이너 조인. 인덴테이션 좀 할게요. 해상도가 낮아서 제가 조금 빼놨는데 나왔는데 네, 잘 나오죠? 네. 이너 조인 하나 더 걸게요. 우리가 지금 포린 키를 하나씩만 잡아서 그렇지, 이제 복합 프라이머리 키, 복합 포린 키가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엔드가 걸리겠죠. 그때는 이 정도만 하고 정리할게요. 여기 최종 답이라고 써놓을게요. 최종 인플로이스 테이블에서 급여를 많이 받는 순서대로 조회했을 때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직원, 이걸 하는 거죠.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네요. 로넘을 써도 되고 랭크 펑션을 써도 되고. 네. 뭘 써도 아마 비슷하게 나올 텐데 로넘을 쓰게 되면 싸고 해야 되죠. 네, 이제 뭐뭐죠? 이제 인플로이스만 읽으면 되네요. 행복하네요. 오더바이만 하면 되나? 오더바이 급여. 만약에 우리가 로넘으로 접근한다고 해봅시다. 쉽게. 자, 이 사람의 뭘 읽어야 돼? Last name, first name, salary. 자, 엘리어스 E 안 줘도 되는데 제가 혹시 조인이 걸릴까봐 이렇게 쓰는 버릇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읽었어요. DESC죠. 많이 받는 순이니까. 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놓고 많이 받는 6번째에서 10번째예요. 그럼 이걸 한번 쌓아야 되죠. 오더바이를 했을 때는 로넘이 꼬이니까. 네, select from 세상에 쉬운 게 없네요. 자, 서브 페어 로넘이, 일단 로넘 한번 읽어만 볼까요? 여러분들 로넘 서브 좀. 자, 이랬더니 로넘이 잘 나왔어요. 여기서 6부터 10인데 그걸 봐야 되죠. 항상 같은 값이 있는지. 6부터 10은 같은 값이 없어요. 이렇게 문제를 낼 때 안 겹치게 낼 거예요. 제가 문제를 냈어도. 그래야지 논란의 여지가 없으니까. 7번 8번 예, 15, 8번은 겹치지만 6하고 10 사이는 안 겹치죠. 요 경계선은. 경계선이 안 겹치면 큰 문제가 안 되겠죠. 맞나요, 이게? 이렇게 쉬워, 문제가? 아니네? 한번 싸줘야 아, 로넘을 바로 여기서, 이 로넘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달리는 값이니까 한 번 더 싸줘야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싸고 해야 된다 했던 게, 그냥 서브 두 번 쌌다고 해서 서브라고 할게요. 아스타 하면 안 될 거예요. 로넘 빼야 되니까. 그럼 어쨌든 여기서 헤어 로넘을 엘리어스 줄게요. RN이라고. RN이 비트윈 6부터 10까지.
자, 이렇게 해서 다 읽었습니다.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자, 이렇게 로넘 써도 되고 랭크스 한번 써볼게요. 자, 이거는 주석. 자, 방식 1 로넘 사용. 자, 방식 2 랭크 함수 사용. 자, 셀렉트. 좀 복사해 올게요. 이거 했던 거는 그대로. 자, 랭크스를 쓰게 되면 오더바이를 어디서 하면 되죠? 여기서 바로 하면 되죠. 네. 이제 오더바이 얘는 여기서 필요 없고요. 이 오더바이를 랭크스 안으로 갖고 올 겁니다. 그래서 랭크 오버 이렇게 셀러리 DSC 오토바이 안 썼네요. 자, 했더니 랭크가 이렇게 쭉 나왔어요. 얘도 공동 6위가 없고 공동 10위가 없으니까 6부터 10까지 읽으면 끝나는 거예요. 댄스 쓰면 안 되죠. 댄스는 중간에 빠져버리니까 번호가 겹쳐버리니까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쓰면 되고, 요것도 랭킹이라고 할게요. 랭킹 여기서 바로 걸 수 있나요? 회열 안 걸리겠죠. 얘도 마지막에 타는 함수니까. 그래서 바로 한번 걸어볼게요. 안 되겠지만 랭킹 between view 되든가요? 안 돼야 되는데. 네. 랭킹은 언제 되는 거죠? 이 필터링 되고 나서 랭킹이 잡히니까 최종적으로 동시에 돌기 때문에 보장을 못 받아요. 네, 랭킹이 먼저 끝났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얘도 서브콜이 한 번은 쌓아야 되겠죠. 예, 다른 컬럼 이 부분요. 아니요, 이 부분에 영향을 안 줘요. 얘는 따로 도는 함수입니다. 아, 얘는 지금 별도로 돌아요. 제가 별도 스레드라 그랬죠 아까. 그러니까 별개로 도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엠플로이 테이블에 셀러리를 디센딩 해서 얘만 딱 보시면 돼요. 얘만 보시면 셀러리가 디센딩 돼서 거기에 순서대로 랭킹 값을 1, 2, 3, 4 이거를 붙여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랭킹은 별도로 도는 거. 그래서 랭킹은 랭킹대로 요 세 개는 세 개대로 가는 거예요. 랭킹은 숫자 순서가 맞는데 이거하고는 큰 상관이 없죠. 이거하고 별개로 도는 부분이에요. 지금 서브컬을 이렇게 썼을 때랑 뭐 from 여기 있겠죠. from 테이블 뭐 ttt 이렇게 있겠죠. 자, 요 윗부분 서브쿼리를 썼을 때는 자, ttt라 from이 항상 먼저 실행된다고 했으니까 ttt의 결과를 구했어요. 이게 ttt입니다. from절. 자, from절 먼저 했어요. from절에 이렇게 로우들이 있죠. 이 로우가 루프 돌면서 커서가 여기 처음에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 갔다 계속 루프 돌죠. 루프 돌면서 A, B를 찍는 거예요. 여기가 A 컬럼, B 컬럼이라 하면 요 값 찍는 거죠. 한번 찍고 나서 그 다음 뭐예요? 얘를 수행해요. 서브컬이 한번 수행. 그 다음에 두 번째 커서에서 A, B 또 요거 찍고 또 수행. 하니까 몇 번 찍혀요? 몇 번 돌아요? 이 서브컬이는. 로우 수만큼 도는 거죠. 이 커서가 가는 횟수만큼. 근데 이제 랭크 함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마다 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랭크를 쓰는 거예요. 랭크는 뭐죠? 한번 수행해가지고 결과가 돌았죠. 얘는 별도 스레드라 그랬잖아요. 그럼 얘가 스레드가 다 돌고 나면 요 끝에 자리에 요 끝에 비어있는 하나를 더 추가해요. 컬럼을 하나 추가해서 요 자리에다가 쫙쫙쫙 박아주는 거예요. 1, 2, 3, 4 순서대로 인덱스 값을 쫙 한번 박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롬은 무조건 끝났어야 되고요. 순서가 프롬 끝났지만 이거 박히는 건 언제예요? 내가 필터 걸기 전에 요 회열 걸기 전에 끝난다는 보장이 없죠. 얘는 별도 스레드니까. 스레드는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나랑 별개로 움직이는 놈이기 때문에 누가 빨리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걸면 안 되고 밖에서 걸어준 거예요. 바로 여기 서브컬의 속에서 걸면 안 돼요. 예, 별도로 돌아요. 세 개는 세 개대로 루프 계속 돌고요. 커서가 쭉 가고 있고, 랭킹은 한 번 수행해가지고
결과값만 쭉쭉 박아준다고. 지금 이 테이블은 언제 끝나요? 프롬과 페어리 다 돌고 나면 다 채워지죠. 네. 구성되고, 그 다음에 랭크 테이블, 랭크는 얘가 다 끝나야지 어쨌든 박을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14번 가겠습니다. 세일즈 부서에 속한 직원의 이름, 급여, 부서 이름을 조회하시오. 인플로이하고 디파트먼트만 걸면 되겠네요. 부서가 세일즈인 거. where d.depart 세일즈. 이 직원들이 대상이고요. 이 직원들의 퍼스트 네임, 셀러리, 디파트먼트 네임. first. 자, 이렇게 읽었고요. 필터를 급여를 100번 부서의 평균보다 적게 받는 직원만 하래요. 그럼 100번 받는 100번인 그 부서의 평균 직원은 어떻게 구하죠? 아이디가 100 숫자니까 이게 8601이에요. 그러니까 요 값보다 급여가 적은 직원 정보만이니까 and 이.셀러리가 적은 거 뭐보다? 얘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15번 부서별 입사 월별 직원 수를 출력하세요. 네, 15번 아까 어렵다고 하셨죠? 네. 그러니까 부서별 입사 월별이니까 월로 나눠야 되겠네. 자, 하이어 데이트를 month만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select 일단 조인은 좀 이따 걸고요. 필요하면 그룹 바이 뭐 하라고요? 이.디파트먼트 아이디랑 또 뭐 걸어야 되죠? 입사월이니까 to 캐릭터 또 써야 되네요. 이.higher date 요번에는 뭐죠? mm이죠. 네. 여러분들 이거 아시나요? 혹시 select 제가 master from employee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읽었을 때 higher date를 higher date만 higher date랑 to 캐릭터 higher date 이거 mm이랑 mm 한번 읽어볼게요. mm이 뭐가 나오는지. 그럼 월이 쭉 나오죠. 월. 자, 그 다음에 mo라고 하세요. month. mon인가? mon인가 보다. mon 하면 이렇게 몇 월이 이렇게 나와요. 몰랐지롱? 네? 아, 콘캐스로 했어요? 숫자로 바꿔서 콘캐스 하면 되죠. 이제 이 월로만 딱 찍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컬럼 이름을 그냥 월이라고 쓰면 되니까. mon 안 하고 mm으로 할게요. 우리는 여기서는 이렇게만 하고요. 월별, 부서별, 월별이니까 이거 다 찍어야 되네. 부서별, 월별 찍고 이거 이상한 조건이 하나 있네요. 직원수가 5명 이상인 직원수가 5명 이상인 부서만 출력되어야 하며 출력 결과는 부서 이름 순으로 한다. 일단 출력 결과 한번 오더바이는 해놓을게요. 부서 이름 해야 되니까 조인 걸어야 되네. 갖고 올게요. 자, 그래서 부서명이니까 d.department. 자, 여기서 오더바이를 디파트먼트 네임으로 바로 하셔도 돼요. 왜 그렇죠? 오더바이는 얘가 끝나고 오더바이 할 수 있으니까, 그룹바이가 있을 때는 얘 끝나고 오더바이 한다 그랬죠? 그룹바이가 없을 때는 어때요? 끝나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이루어지고, 그룹바이가 있을 때는 그룹바이 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그룹바이 하고 나면 디파트먼트 네임이 벌써 나왔잖아,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해도 큰 성능에 지장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조건이
직원 수가 5명. 일단 결과를 한번 찍어볼게요. 직원 수 하니까 여기도 카운트도 읽어야 되겠네. 자, 카운트가 EMP, CNT다. 자, 그 다음 그룹 바이 익스텐션에서 뭐 문제가 생겼네요. 맥스나 민, 뭐. 그러면 오더바이에서도 마찬가지겠네요. 오더바이는 여기다가 걸어볼게요. 될까요? 이거 걸면. 제가 끝나고 오더바이 탄다 그랬으니까 되겠죠. 네, 되죠. 왜냐면 그룹 바이가 있을 때만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자, 어쨌든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직원 수가 1, 2, 뭐 이렇게 좀 나오는데 EMP, CNT가 5 이상인 것만 일단 읽어볼게요. 우리 두 가지 답을 찾았는데 해빙 걸면 되죠. 해빙, 엘리어스 안 된다 그랬죠. 해빙에서는. 그래서 카운트로 걸 거예요. 카운트가 5 이상이니까 이렇게 걸면 되겠네요. 자, 이러면 5 이상인, 자, 이렇게 문제를 해석했을 수도 있고, 지금은 결과에서 5명 이상인 또는이니까, 부서원이 5명 이상인 걸 걸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아니고, 부서명이 5명 이상이면 어떻게 하면 되죠? 저는 여기다가 회열을 걸고 싶은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디파트먼트, 어떤 부서 대상이 어떤 부서라고요? 디파트. id가 select 여기서 해빙 걸면 되죠. 이렇게 해도 되고 뭐 한 번 더 써도 되죠. 여기서 그룹 바이 했으니까 카운터를 여기서 읽으면 이 카운터로 또 걸어도 되고, 그러면 한 번 더 두 번 이 괄호가 2번을 쳐지니까 그냥 여기서 저는 바뀌어요. 이렇게 걸면 되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부서로 그룹 바이 해가지고 그 그룹 바이 했더니 그룹 바이 하면 카운트가 나오겠죠. 여기서 카운트를 찍으면 이 카운트는 뭐죠? 직원 수겠죠. 부서별로 묶었으니까 직원 테이블을. 그러니까 이 직원 수 요거를 5 이상인 놈만 이렇게 걸어버릴 거예요. 해상도 때문에 조금 이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카운터 직원 수가 5 이상인 부서만 찾아낸 다음에 그 부서에 해당되는 애들만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렇게 하면 34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순서는 뭐 있었나요? 출력 결과는 부서 이름이니까 디파트먼트입니다. 끝났네요. 디파트먼트 네임에 월까지 걸어볼까요? 예, 아까 거는 아까 거 지웠나요 제가? 아까 거 남겨놓을게요. 일단 요거 마무리하고, 이왕이면 월순으로 표현하는 게 더 깔끔하겠죠. 아까는 어떻게 걸었죠? 이거 필요 없이 여기서 바로 걸었죠. 헤비. 자, 여기서의 카운트는 뭐죠? 결과의 카운트죠. EMP, CNT. 그죠? 그래서 결과의 CNT에서 5명 이상인 거 걸은 거. 문제의 의도는 이걸 거예요. 하지만 그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의 그 국어 실력이 문제가 됐던 거죠. 16번. 자, 질문 있으면 바로바로 하셔도 돼요. 마지막 문제. 네. 커미션을 가장 많이 받는 상위 4명의 부서명, 직원명, 커미션은 인플레이 테이블에 있겠다. 그럼 커미션을 가장 많이 받는 상위 4명. 오더바이 하면 되나요, 그냥? 자, 이거죠.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4명이니까, 그러니까 로 넘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 자, 이렇게 했을 때, 커미션. 이 널이 문제였네요. 그죠?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면서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어떻게 하라고요? 널스, 라스트. 널을 뒤로 보내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널 빠졌고요. 커미션. 네, 잘 됐네요.
자, 이래 놓고 뭐뭐 찍으라고? 부서명. 부서명도 있네요. 부서명 그냥 범례 해놓으면 안 되나? 너무 많이 조인하네. 네. 자, 부서명, 직업명, 급여. 뒷점. 직업명은 또 뭐야? 퍼스트 네임만. 됐나요, 다? 그 다음에 로넘만 걸면 되겠네요. 여기 혹시 그것까지 한번 찍어 봅시다. 커미션, 이것도 찍어야지. 네, 잘 됐네요. 서브점. 세 개인가요? 네 개. 급여가 높은 순이네요. 네. 서브점, 서브점. 다 됐나요? 예. 이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 짓고요. 이건 제가 올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고요. 12번하고 15번은 좀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15번보다는 사실 12번이 좀 주의해야 될 문제. 별표 하나 달아놓고요.